8월 7일 일요일 아침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 있는 보문관광단지 호반길을 따라서 자전거 라이딩 달리는 중에 제 뒤에 보이는 연꽃으로 가득 덮인 저수지가,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는 소공원입니다. 제가 즐겨 찾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조경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름 휴가도 이제 드디어 오늘이 끝날입니다. 의외로 여름 휴가가 평상시 시간보다 한 2배 정도 더 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고, 글쎄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mm씩이라도 계속 성장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연못에는 녹조가 없습니다. 이른바 녹조가 없어요. 녹조는 고온 다습한 기후와 그리고 질소가 만났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환경에 관련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본 사람이라면 거의 보편적 상식에 가까운 그런 지식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선동에 취약해진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선동으로 전통적인 역사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 MBC에서 당시 PD 수첩을 이끌었던 최승호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MBC 사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MBC 로비에 있던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편액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대형 노란 리본을 달고 그런 짓을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미 작년부터 낙동강에 독소 물질이 넘쳐난다 라고 하는 그 주제에 착수를 했음을 제가, 저 사람을 또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MBC를 위시한 언론에서부터 낙동강의 녹조, 독성 물질 이런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만 하더라도 어제 기온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덥고 습한 기후에, 더구나 낙동강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물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질소가 풍부할 수밖에 없어서 녹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주 지금 신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맞아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연못뿐만 아니고 우리 고향 마을에 가더라도 산 높이에 한 8할 정도 높이에 있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 녹조 없습니다. 왜? 그 위에도 논농사 짓는 곳이 일부 있긴 한데 질소의 유입량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살았는 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제가 보기에 부자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조금이라도 부실이 생기면 침소봉대 하는 사람 중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대한민국 탄생부터 해서 성장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그야말로 보수 세력에 대한 항거의 역사다, 그리고 아예 이 나라는 잘못 태어난 나라다라고 하는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에 몰렸을 때, 위태로울 때 112 경찰 신고 전화를 누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없애야 된다, 탈원전해야 된다, 그들은 탈핵이라고 하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제 같은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가 전기를 기반으로 생산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선동에 취약해지고 끝간데 없는 정오심을 갖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되, 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만큼은 용서치 않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볼 때는 광우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승호 PD가 연루된 사건이죠. 그때 우리가 뭐 사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걸 단도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우리끼리 사회 저류에서 뭐 청산가리 먹는다는 여성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김미화 씨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왔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 선동에 주류이거나 또는 선동에 낚였던 사람들, 지금 미국 소고기 다 구워 먹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극단의 호러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그런 풍경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좌우 세계관적인 성향을 떠나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반성에 굉장히 취약하다, 반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더라도 탄핵 소추안을 읽어보지 않았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었듯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판결문을 또 부정하고 있는,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관한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그러니까 탄핵소추안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는 확정 편향, 이런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한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건방진 표현이긴 합니다만, 무언가를 읽고 객관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 인간마다 가진 저마다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또 도태되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극히 온정주의적인 그런 손길을 내밀고, 그것은 방법론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그냥 돈 뿌려주기 식으로 돈을 주니까 그걸 타먹으려고 하는 저질스러운 풍속이 생겨나듯이, 도와주는 방법도 좀 더 철학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인간 삶은 저마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긴 한데, 최소한 이 사회를 좀먹는, 선동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이익을 취하고 자리를 점하는 그런 일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광우병 선동은 자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자라였습니다. 그야말로 소뚜껑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큰 자라였던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자라는 계속 출몰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식의 차이, 정보의 간극만큼 선동은 먹혀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 일찍 자전거 라이딩 돌면서 잘 꾸며진 작은 공원에 있는 저수지를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MBC를 위시해서 언론에서 또
녹조 타령하면서 사람들의 의식, 정신머리를 잡아 돌리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지금 매미 소리 아주 절정이고요. 밤이 되면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여기 경주에서도 안강전투 전후로 해서 밤이 되면은 완장찬, 그야말로 앞제비들, 그리고 인민군들 일부가 실제로 마을까지 오고요. 그리고 낮이 되면은 국군과 경찰이 마을에 와서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조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우리 또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계절 교차되는 시점이 마치 매미와 귀뚜라미가 그런 역할을 하는가 아닌가 싶은 재밌는 비유도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이 연못에 매미 소리에 섞여가지고 간혹 이렇게 우웅 하는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가 저희들 어린 시절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때의 대한민국 사회를 그때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황소개구리 이슈도.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또 물뱀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막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물뱀은 거의 지렁이 가까운 뱀입니다. 독이 없는 물뱀, 우리는 무자지라고 하거든요. 그거 잡아먹는 모습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또 혐오감을 느끼고 또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개구리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크고 소리도 너무 무섭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와 혐오감에 쌓였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시민 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황소개구리를 포획해 오면은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잡아서 소탕하고 기존의 토착 생태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토착 개념을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황소개구리는 거의 멸종되었다고 생각될 만큼 그때 숫자에 비한다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메기와 가무치가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대거 그들식으로 표현하자면 학살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이 연못에 아마 메기와 가무치가 없거나 아주 적지 싶습니다. 여기에 그런 물고기, 육식성 물고기 몇 마리만 풀어놓으면은 이 황소개구리 소리는 불과 몇 달 안 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경주에 살고 있으니까 오리지널 신라의 후예라고 상정을 하고 본다면, 신라인들은 흉노족이죠. 아주 멀리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늑대를 숭상하는, 그렇듯이 우리 자체가 유전자가 섞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15를 맞아서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워짐과 연관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조선일보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유한 집의 아이들과 그룹이 되면, 섞여서 지내게 되면은 그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장차 자기 삶이 개선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왜? 정보의 차이가 다르고 또 부유한 집의 부모들이 여러 가지 직업 진로에 있어서 툭툭 던져주는 한마디의 아이디어들, 소스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가난한 집의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흉노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섞이고 유입되고 교배되면서 계속해서 개선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인들도 얼마나 많이 이민을 갔습니까?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한다면은 이민 간 사람들은 다 빨리 죽어야 되겠죠. 그들대로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죠. 더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들도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될 만큼 풍족한 사회가 되었고 기대 수명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황소개구리가 이 속에 와서 자연스럽게 아답테이션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진일보 해가는 것처럼, 녹조 타령을 하는 것은 그 녹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라고 하는 태도가 문명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물에서 비롯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물을 비워내야 된다고 한다면, 돈에서 비롯된 문제들 때문에 돈을 없애야 된다는 말과 똑같고, 사람에 의해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야말로 화적대 같은 그런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인이라면, 또는 문명인 거창하게 아니더라도 어른이라고 한다면 화들짝거리고 화닥닥거리지 말고, 자 잠깐만, 어떤 문제가 있지? 그렇군. 이 문제를 다룰 때 걸림돌이 이런 문제구나 하고 문제 해결할 것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해결할 대안이 나와 있는데 선동질 하면서 목리 부리는 일부 세력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봄직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 만들어지고 선진국 대열로 들어섰다고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충분히 좋은 인자를 갖고 있고 충분히 좋은 자원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뽕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온 것이 우리의 점거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 건국부터 약 30-40년 정도의 그 추동력, 그 관성의 덤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뛰어난 정치 지도부에 의해서 향도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뭐 민주냐 산업화냐 또 나누어 가지고 옥신각신 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름 뛰어난 지도부에 의해서 향도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사회 중간 볼륨보다 더 저류에 표몰이 계산법에 의해서만 같이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무언가 리더십을 기대하기에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각성된 시민, 잘 훈련된 국민, 학습하는 사회가 저류에서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윗방향을 물갈이하고 개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급하듯이 대한민국 건국 시즌에 맞아서 지금 TV에서는 줄곧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만을 다루는 그런 영상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을 자축하고 또 다시 한번 국가 재건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선풍되기를 이 시골 촌놈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